증인이 가필한 메모를 제시받고 이 메모는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그 16시경에 증인이 보좌관에게 기억에 의존하여 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에 의존하여 메모 내용을 작성해 보라라고 하여 작성된 메모, 3차 메모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던데 3차 메모에 증인이 다른 필기구를 이용해 사후 가필한 메모가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하는 답변을 했죠. 지난 네. 그 보좌관이 작성한 부분은 증인이 불러주는 대로 적거나 증인의 메모를 받아서 정서한 것, 즉 대필한 것이 아니고 그 소위 말하는 2차 메모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너 보좌관 네 머리가 좋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하라고 해서 보좌관이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문건이라는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도 아니고 증인의 메모를 받아서 정서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변호사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알지만 예. 이 3차 메모는 1차 메모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뜬구름 잡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 보좌관이 당시 3차 네, 메모를 들어보세요. 보좌관이 작성한 상황은 그렇습니다. 맞다는 얘기신가요? 네. 제 질문이 맞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건 1차 메모에서 비롯된 건 맞지만 제 질문이 맞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증인이 이 보좌관에게 정서를 부탁한 것은 증인이 직접 작성한 1차 메모가 보좌관이 작성한 2차 메모로 되는 과정이죠. 정서를 부탁하는 것은 1차 메모가 2차 메모로 되는 과정에 정서를 부탁한 것이죠. 네. 근데 이제 2차 메모에서 3차 메모로 넘어가는 과정은 정서를 부탁한 게 아니죠. 메모를 보고 정서해달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3차 메모 작성은 정서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명단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서 보좌관에게 너 네가 기억이 좋으니까 보좌관 기억에 의존해 재작성해 보라고 한 것이었죠. 증인의 지금 증언의 내용이 맞죠, 그게? 네. 예. 증인은 특검 주신문 21항에서 1차 내지 3차 메모, 1차 내지 3차 가필 등 메모가 수정되었는데 각 메모에 기재된 이름, 명단은 동일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다른 것은 없다라고 증언했는데 그렇게 증언하셨죠? 예, 보좌관이 적은 것 중에 다른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좌관뿐만 아니라 하여튼 1차에서 3차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요. 가필을 이제 1차, 2차, 3차 가필을 하는데 네. 그 각 메모에 기재된 이름과 명단이 동일하냐 다른가요?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 동일하다,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또 특검 주신문 19-4항, 41-4항에서 증인이 양정철 조혜주 이름을 추가한 것은 검찰 조사 이후 언론 등을 보고 생각이 나서였다라고 증언하셨죠. 맞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명단에 있는 내용은 12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 명단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이 증인의 증언만 보더라도 명백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라 추가가 된 것이고 여기 그 설명 자료에도 보이듯이 1차 가필, 2차 가필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제가 뭔가를 추가해서 메모했다는 뜻이지 처음과 그 다음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양 묻겠습니다. 증인 2차 메모 다시 보여드리죠. 2차 메모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진술 그리고 헌재에서의 1차 증언에서는 단 한 번도 진술하신 적은 없죠. 2차 메모에 관해서는. 1차 메모, 2차 메모에 대해서 다 여러 번들 물어봤는데요. 아니 2차 메모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변호사분들 아니, 2차 물으셨죠. 1차 2차 다 마찬가지고요. 예. 2차 증언에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뭐 벌써 한 반년 전의 내용이니까 네, 헌법재판소 2차 증언까지는 1차 메모를 보좌관이 정서한 것이 수사 기관에 제공한 메모, 뭐 지금 기준으로는 3차 메모라고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즉 1차 메모에서 바로 3차 메모로 보좌관이 정서했다라는 취지로 그때 뭐 제가 진술하고 보기에는 증언하셨던데요. 증언할 때 시간 뭐 이렇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핵심을 질문했으니까 방금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네 아니오로 대답하라는 것처럼 그 핵심만 대답을 한 거죠. 아니 지금 제가 저기 파워포인트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제가 1차 메모, 2차 메모, 3차 메모와 그 가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까지 서면으로 작성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2차 메모를 얘기 안 하다가 2차 메모를 얘기한 것을 보면 그 이후에 국정원의 자체 조사라든지 어떤 조태영의 증언에 의해서 이미 지난 뭔가 사실이 12월 달에 밝혀지니까 나온 증언으로 공수처, 보이는데요. 경찰 특수부, 검찰로부터 관계기관의 조사를 다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그 검찰 조서 내용들 한번 확인해 예, 그걸 보시면 확인해서 어떨까 묻는 싶습니다. 겁니다. 예. 예. 그게 그때는 2차 메모를 전혀 얘기를 안 하시고 바로 1차 메모에서 3차 메모가 생성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뭔가 진술했기 중간에 때문입니다.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사실은 그 예, 알겠습니다. 방금 설명 착오가 자료에 있었다. 나와 있는 부분 것 같습니다. 예, 착오가 있었다. 근데 예. 착오가 저희들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고 그 이유를 이제 다시 추궁하는 질문을 혹시 하도록 재판장님 하겠습니다. 제가 예. 이와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고 또 변호인분들의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그 아니, 이따가 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말씀드릴 시간을 이따가 또 드릴게요. 그 네. 드리는데 지금 변호사님이랑 증인께서 자꾸 말씀이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도 증인께 일단 말씀할 기회를 드렸으면 끝까지 좀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증인께서도 변호사님 말을 일단 끝까지 듣고 또 답변을 하시고 서로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추가 증거 순번 179번 조태영 증인신문 조서 그리고 추가 증거 183번 홍장원 증인신문 조서 다 헌재 증언 내용인데요. 제시해 묻겠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이 증인의 그 1차 증언과 2차 증언 사이에 2월 13일 헌법재판소에 증언을 하거든요. 증인의 메모는 이렇게 얘기해요. 2024년 12월 4일경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메모라고 증언하자 증인은 그 후 2월 20일 헌재 2차 증인신문에서 해당 메모가 2024년 12월 4일 보좌관의 기억에 따라 작성된 3차 메모에 가필을 한 것이라고 증언을 번복한 것이죠. 앞에 있는 내용과 방금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태영 국정원장이 네. 3차 메모는 12월 4일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작성한 메모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엔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저기 그 다음 장에는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장에 이제 증인이 2월 20일 날 증언한. 동일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르다는 아니 말씀이시죠? 이때 처음 이제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물어봤으니까 그렇게 대답했겠죠. 예, 그날 이제 12월 4일 그런 증인은 특검 주신문에서 이렇게 12월 4일에서야 이제 12월 4일 보좌관의 기억에 따라 작성된 3차 메모에 가필을 한 것이라 증언을 번복했는데 이건 단순히 번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물어봐서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다. 번복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증인 헌재 증언에서 번복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누가요? 증인이요. 제가요? 예. 어떤 면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볼 건데 번복한 게 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 변호사님의 질문을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의 증언 이전까지 어떻게 증언을 하셨냐면요. 증인이 그 3차 메모요. 그거를 비상계엄 당일 증인이 작성한 1차 메모를 12월 3일 같은 날 보좌관이 정서한 것으로 설명하셨던데 그 이후에 국정원장이 이건 12월 3일이 아니라 12월 4일 날 보좌관이 정서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증인이 증언을 바꾼 것이거든요. 아마 2차 메모도 보좌관이 했고 3차 메모도 보좌관이 했으니까 그냥 보좌관이 썼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잘못 이해될 수도 있고 그 부분까지는 제가 토시 하나까지는 제가 잘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좌관이 12월 3일 날 작성했다는 것과 12월 4일 날 작성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도 그렇지만 그 변호사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지난번 공판 때 그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이 메모의 가장 신뢰성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 보좌관이 있느냐 아니면 그 보좌관이 차장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썼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보좌관을 불러서 직접 물어보시기 그러세요? 지난 기회에도 말씀했지만 네. 검찰에서 보좌관을 조사하지도 않고 보좌관에 관한 진술 조서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건 또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아니, 12월 4일 날, 아니, 물어보게- 12월 4일 날 지금 1차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요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김계리 변호사께서 저를 신문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김계리 변호사가 제 보좌관의 진술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보좌관이 메모를 적었다는 내용은 진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당시 김계리 변호사는 당시 제 보좌관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보좌관의 글씨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보좌관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보좌관이 세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미 김계리 변호사는 다 알고 계세요. 2월 같이 4일을 정보 공유를 왜 말씀하시는 안 겁니까? 하십니까? 헌재에서 2월 4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잠깐만요. 네, 2월 4일 날 얘기한 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님도 그렇고 증인도 그렇고 너무 막 긴장하셔가지고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질문 자체는 그거에 그냥 답변을 또 해주시면 되고 이따가 김계리 변호사님 그거 기억 못 하세요? 맞습니다. 맞죠? 증인이 예. 저에게 증인의 보좌관이 3명이냐고 4명이냐고 저에게 대묻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제가 그때도 제가 그랬지만 보좌관이 한 오늘 명이 증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현재에서 그러셨는데 증인이 오늘 여기서 근데 그 답변을 하는 김계리 곳입니다. 변호사는 당시 2월 달이면 한참 그 헌재에서 그 이후에 법리가 논쟁이 심할 때인데 그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죠? 원래 김용현 국정원에 있는 모든 문건은 반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신 건 아닙니까? 혹시?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거기까지 말씀하신 거 들었고요. 그 너무 재판장님. 저 서로 민감하게 말씀하시 마시고 재판장님, 증인의 태도에 좀 주의를 주셔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아니 근데 변호사가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아니야 근데 증인이 지금 뭐 어쨌든 없는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답변하는 김계리 거는- 변호사님께서도 뭐 지금 어차피 신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하실 때 이름이 뭐 누구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막 그러실 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여쭤볼 기회를 또 드릴게요. 그리고 증인께도 아까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고 그래서 이따가 말씀할 기회를 또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할 기회 이따가 다 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변호인께서 물어보시는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기억에 따라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긴장해서가 아니라 변호사께서 물어보시는 부분에 있어의 의도가 보이니까 제가 조금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또 말씀을 쫙 한번 하시도록 아예 기회를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변호인 질문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말씀 듣고 그다음에 변호사님께서도 그 말씀 끝까지 좀 듣고 이렇게 하시고 서로 좀 그렇게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재판장님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예. 또. 이 지금 증인 신문을 아까는 재판장님께서 이제 시간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증인의 태도가 지금 변호인이 묻는 의도에 따라 변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의도를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물으면 예, 아니요. 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묻고 거기에 이유가 있으면 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가지고 자꾸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서 증인신문 저 오늘 이렇게 하면 10시간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시면 안 되죠.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어떤 증언 태도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증인이 증언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위주로 우선 진술을 하고 또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거나 변명할 사항이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으면 또 추가 설명을 하면 될 부분인데 지금 질문마다 지금 변호인의 질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가면 이건 정말 시간 내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적절히 좀 지휘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쌍방 물어보실 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닌 게 증인이 또 말씀하시는 태도나 여러 가지 반응들은 다 신빙성 판단의 또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또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께도 말씀드렸고 변호인께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긴장하고 말씀하지 마시고 증인께서는 편하게 그냥 기억나시는 대로 들어본 다음에 그 부분 맞다, 틀리다, 또는 막 이렇다. 그다음에 변호인께서도 증인한테 일단 말씀할 기회를 드렸으면 말씀이 적어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말이 겹치니까 서로 막 왜 내 말을 끊지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예, 6항 묻겠습니다. 추가 증거 183번.